여러분들은 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별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최고의 으뜸 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으뜸 별에 관한 이야기, 바로 괴강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괴강살은 으뜸괴의 별이름 강 또는 북두성 강이라는 한자가 붙여진 살입니다. 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북두칠성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자 모양처럼 생긴 별들입니다. 맞습니다.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입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호주같이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 괴강의 의미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이 인간의 운명과 수명을 관장한다는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접목하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찰을 가보시면 칠성각을 보실 수 있거나 또는 삼성각이라고 해서 산신, 칠성, 독성을 함께 모시는 정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불교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에 관한 의미를 그 어떠한 별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모든 별들,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 해와 달까지도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우주를 돌리는 수레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강에서 으뜸괴자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귀신 귀자가 북두칠성의 두자인 말두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부리는 별, 귀신을 부리는 북두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아시게 되었다면 벌써 괴강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그 강력한 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괴강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키워드는 바로 카리스마와 통솔력입니다. 이것을 떠올리시면 가장 괴강살에 관한 이해를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간지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드릴 때에 나오게 될 내용이지만 압도나 제압을 하고 본인의 기운이 나아가려는 특성이 바로 괴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카리스마나 통솔력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분의 사주에서 특히 일주 괴강이 떴다고 하면 이분은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십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겉보기에는 유순해 보이고 갸냘픈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제 이분들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권력을 갖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우두머리의 기질로서 잘 나타나면서 권력욕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회생활에 우위를 점했던 남명에게는 길한 것이고 여명에게는 괴강이 있다고 하며 흉으로 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남편을 잡아먹는 흉살 중 하나로 봤었습니다. 남자가 죽어서 여명으로 환생했다는 속설도 나올 만큼 남성적인 기상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사주팔자상의 관운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만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승진운도 좋고 실제 그 자리에서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남들보다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거의 남자들과 대등해지게 되면서 여성 CEO도 많고 사회 각층의 주요 보직마다 여자들이 자리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넘어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모든 남녀에게 괴강은 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괴강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수장으로 추천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려온 관례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음모에 의해서도 추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조직체의 수장으로 추천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본 바탕으로 총명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장으로 추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명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함이 바탕되어야 비로소 우두머리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통솔력이 발휘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결단력과 밀어붙이는 힘도 엄청 강합니다. 그런 기질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잣대로 들여다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러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결정을 믿고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이 하나의 조직체를 이끌어가면서 상당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강살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남미녀도 많고 말빨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령, 그러니까 월지에 본인의 기운이나 인성을 두었거나 사주 전반에 식상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달변이신 분들이십니다. 괴강살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으로는 일단 위계질서가 분명한 직업군이나 센 직업, 군인, 경찰, 검찰이나 법조계, 의료계통,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도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의 경우에는 성비에 있어서 남성이 절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팀장이나 이사급은 여성이 훨씬 많이 자리에 포진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시 설명드렸었던 괴강의 글자에서도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강해서인지 무속인이나 종교인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 같은 활인 계통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은 모든 별을 호령하면서 우주를 돌리는 막강한 힘을 가진 수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극과 극의 결과물로 잘 드러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심리를 증폭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긍정심리를 증폭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선택이 그 사람 인생의 전반적인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괴강살이 갖는 단점으로는 너무나 꺾이기를 싫어하는 강직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츠려야 할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난 척을 하는 성향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두머리의 자리는 원래 상당히 외로운 자리인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갖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도 괴강이 갖는 단점이 됩니다. 괴강살로 보는 간지로는 우선 천간에는 양간이, 지지에는 진토 또는 술토를 자리에 두어야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진토는 음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음의 절멸지가 되고 술토는 양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양의 절멸지가 됩니다. 오양 이름에 해당하는 진토가 음을 제압하면서 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오음 일양의 술토가 양을 제압하면서 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기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지지들은 절멸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천을귀인에도 속하지 않는 두 지지가 되었습니다. 명리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만민영 선생님의 삼명통화에서도 진토는 청강, 술토는 하계가 되니 이는 음양의 절멸지다라는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강과 하계의 의미가 결국 괴강의 핵심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진토나 술토를 놓으면 괴강살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하는 청간에 관해서는 의견이 또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간이라면 모두 지지에 진토나 술토가 자리하게 되면 괴강살로 보시는 선생님들과 그 중에서도 청간 중에는 간목과 병화를 제외하시는 선생님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갑진 갑술, 병진 병술,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모두를 괴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2번의 경우처럼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만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 안에서도 각각의 고소의 내용이나 본인의 논리, 철학에 따라서 무진을 빼시는 선생님들 또는 토일과 모두를 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무진과 임수를 빼시는 선생님들로 각각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다수의 견해는 그래도 간목과 병화일간을 제외한 2번을 취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괴강에 해당하는 간지의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괴강에 해당하는 간지의 위치를 보통 일주에 두었을 때 가장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몇몇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일주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주, 월주에 괴강이 자리하는 경우에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주가 가장 강한 것은 맞지만, 연주, 월주에 두신 분들에게서도 특징 있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가적 성향을 일찍이 어리거나 젊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드러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학창시절에서 학생회장이나 과대표를 하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괴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가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일주괴강을 괴강살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괴강살이 원국에서 옆에 지지와 충이나 형으로 되어 있거나 운에서 충이나 형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작용력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진토를 깔고 있으면 술토가 충이 되고 같은 진토가 형이 됩니다. 술토의 경우에는 진토가 충이 되고 축토나 미토가 형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괴강살을 가지신 분들의 개운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운법으로는 괴강을 가진 나를 인지하고 나의 배우자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들을 잘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괴강을 가지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남자가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기질들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단력이 약한 남성을 보면 더더욱 그런 속 터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이 괴강을 가져서 내가 특이할 정도로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남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좀 이해심이 동반된다면 괴강의 기운으로 오는 배우자 관계에서의 흉들을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에너지를 결코 배우자의 답답한 구석을 질타하는 곳에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험을 말씀드리자면, 하얀 쌀밥을 담은 두 개의 유리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에게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유리병에겐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를 반드시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 속에 담긴 쌀밥보다 감정에 더욱 잘 반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운법 두 번째로는 괴강살을 증폭시키는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법이 바로 개운법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괴강살의 유래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북두칠성과의 연관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두칠성을 우주를 돌리는 수레에 비유하면서 증폭시키는 힘에 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증폭시키는 힘이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강살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 중간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부정적인 결과물로 자라나게 하는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긍정적인 결과물로 급성장시키는 힘도 동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이미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괴강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동반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공감이 없을 때에는 괴강살은 독성과 아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모습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괴강의 본질은 제압하며 나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인이 공감하거나 본인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정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괴강은 더욱 길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괴강을 가지신 분들의 개운법이라기보다는 괴강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지인 중에 괴강이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 사람의 깊은 자존심을 망가뜨려서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존심을 항상 챙겨주면서 가끔씩 칭찬도 함께 곁들여 나가신다면 더욱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민감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궤강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궤강살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혜롭게 행복한 길을 걸으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